선거가 끝났습니다. 10월 29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셨어요. 시정연설을 하러.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왔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의 눈길을 주지 않고 걸어갔죠. 선거 끝났어요. 말에 못합니까? 인양을 다시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돈 든다고요? 인양은 하기로 했었어요. 일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호원 국무총리가 TF팀을 꾸렸어요. 인양 TF팀을 꾸려가지고 언딘, 해경에서 그렇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언딘하고 해경을 묶어서 중국에 있는 국영회사한테, 그러니까 중국 정부한테 보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4월 24일 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요구한 인양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서 사고 해역에 구조 설비를 바로 보내겠다. 인양 설비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양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준애 만에 하고 선심을 써주듯이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지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건져야죠. 그거를 해준애 만에 이러고 있어요. 해준애 만에. 돌아가신 지 42년이 된 저희 아버지 무덤에 가도 무덤에 누가 손상만 조금 가 있어도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친놈들이 주석의 성묘하러 가는 귀성객들 아니면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 그 차 세워놓고 그만해라, 잊어라, 조상들 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미친놈들 없죠. 그거 미친놈이죠. 네, 그건 미친놈들이죠. 네. 미친놈들이 아마 미친놈이라고 돌 던질 겁니다. 그러면 뭔 소리 하냐. 네. 뭔 소리 하냐 너 지금. 그래서 야, 조상들한테 찾아가지 마라. 이럴 때 일해야지. 경제를 생각해야지. 성묘 가는 거 그거 다 미신이고 니들 이거 조상 묘 챙긴다 그래봐야 이미 돌아가신 지 몇백 년 된 할아버지 할머니 묘 챙길 필요 뭐 있냐. 야, 지금 살아야지. 산 사람들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들 아무도 없습니다. 조상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죽은 지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매초 매분 잊지 않고 살 수 없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아이들에게 대해서 또는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 영화 보니까 가정 고초를 겪으면서도 힘든 그 청년을 낫지를 피해서 숨겨주는 아빠에게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한마디를 합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인간적인 도리로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도덕이나 종교나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면 안 되죠. 사람의 도리를 묻는 겁니다. 사람이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정치적 유불리를 여기서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특정 정파, 보수 진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6.25 전쟁 때 희생당하신 분들,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하신 분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 또는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때때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런 이유는 그렇게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그들의 죽음이 우리 삶의 연장선상에 있고 우리 삶의 연장이 그들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줄까? 그렇게 희생당한 어른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함께
같이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 그게 진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삶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 4월 16일 날, 작년 4월 16일 날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기차를 타고 목포에 내려가는데, 진도까지 가려면 목포까지 갔다가 내려갑니다. 네. 가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팽목항에 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희생자들이 건져 올라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손가락은 이게 피멍이 들어있고 부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살려달라고 벽을 긁었고 창을 긁었을 그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또 억장이 무너지는데,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정말 가슴이 까맣게 탄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다 거의 실신에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 올라오면 다 모입니다. 그러면 34번 아디다스 운동화, 검은색 시계를 찾고요. 어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삼성 핸드폰. 그리고 눈 밑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기를 끼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 가족들이, 그 희생자 가족들이 저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울어요. 우는데 울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옆에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 다 모여서 이제 희생자를 확인하고 다 같이 울어요. 근데 그 광경이 이렇게 반복될 때 이걸 보면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고통의 끝이구나. 한계를 넘어가는 슬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플까, 그런 생각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를 구조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왜 죽었는지 이걸 알아야 막 슬퍼할 거 아닙니까? 슬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슬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슬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고만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빨갱이라니요, 어묵이라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빨갱이라고 하고 무슨 입에 담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그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하하고 살아서 이렇게 걷고 있는 사람들을 5분만 바라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바로 옆에서 오늘 아침에 같이 있던 누군가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없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무슨 이제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세월호에 묶여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뭡니까? 애들 밥 먹이고 어른들이 애들 데리고 주말에 놀이공원 가서 웃고 놀 수 있게 해주고 열심히만 일하면 우리의 학교 보낼 수 있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웃으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경제의 목표 아닙니까? 경제의 마지막 제자가 재민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경제의 원래 목표입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감히 경제를 그런 식으로 입에 바르면 안 됩니다. 예의가 없잖아요. 사람이면 사람끼리 갖춰야 될 합당한 예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미안해해야죠. 미안해하고 잊지 않아야 그 사람들에 대한 면목을 세우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는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자기 할 일들을 하면서 여기 동참하고 하는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사실은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울 때 또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렇게 서서히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저는 그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넌 왜 이렇게 살지 못하냐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입니다. 가족을 잃고 아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라졌다면 못 살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책임이 조금 있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만약에 아이를 털끝이라도 건드렸다면 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못해. 내가 죽고 사형 그런 거는 두렵지 않아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건 다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주위의 아픔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슬픈 일이 내 주변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야 되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다 보호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언제까지 보호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테두리에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돈만을 위해서 싼 배를 가지고 마구 실어서 돈만 벌면 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이 참사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꼼짝 못하고 서 있다는 거,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더 큰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도 사건으로 만들고 참사로 키우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국가고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정파예요. 누구나 다 나서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